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44번의 겨울을 이 집에서 보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 어머니도 작년 봄에 따라가셨어요. 이제야 마음을 다잡고 이 집을 정리하려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엄마, 혼자 하시지 말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도현이가 아침 일찍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효자라고 소문난 아들이지만 요즘 들어 유독 제가 혼자 있는 것을 걱정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더욱 그렇게 되었어요. 괜찮다. 천천히 할 테니까 너희는 바쁜 일부터 보거라. 사실 혼자 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흔적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일은 남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안방 장롱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한복들이 고이 접혀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입으시던 회색 저고리, 아버지 칠순 때 맞추신 자주색 치마. 손으로 만져보니 실크의 차가운 감촉이 전해집니다. 그 아래 작은 나무 서랍이 있었는데 평소엔 잘 보이지 않던 곳이었어요. 서랍을 당기니 뻑뻑한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먼지가 확 일어나 코를 찔렀어요. 오래된 안경 케이스, 돋보기, 붉은 실로 꿰맨 바늘꽂이. 그 사이로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가 보였습니다. 편지지 위 글씨가 희미했지만 정수기에게라고 적힌 것은 분명히 읽을 수 있었어요. 제 이름을 이렇게 다정하게 써준 사람이 있었나 싶어 봉투를 뒤집어 봤습니다. 박재우 드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20살 정숙이었던 제게 유일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는 거의 부스러질 것 같았어요. 내일이면 군대를 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습니다. 장터 앞 느티나무에서 7시에 기다리겠습니다. 꼭 나와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재호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는 기다렸었어요. 약속 장소에서 1시간을 넘게 서 있었는데 재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마음을 바꾼 줄 알았어요. 며칠 후 어머니가 소개해 주신 남편과 선을 보았고 그해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재호는 편지를 보냈고 분명 약속 장소에서 저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가 왜 어머니 서랍에 있었을까요? 갑자기 30년 전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수가 그런 남자는 잊어버려. 집안도 변변치 않고 앞으로 뭘 해먹고 살겠니? 그때는 단순히 재호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가로챈 거였어요. 무릎이 후들거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남편과 살아왔지만 정말 사랑한 사람은 재호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조차 누군가의 결정으로 빼앗겼다니. 밖에서 도연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점심 먹으러 가요. 곧 나간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일어섰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64살 할머니였지만 마음은 20살 처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창밖 눈은 더욱 굵어졌습니다. 하얀 세상을 바라보며 문득 궁금해졌어요. 재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저처럼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편지를 다시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남의 결정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품에 안고 잠든 그날 밤 꿈속에서 20살의 제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2갈래로 따은 모습이었어요. 꿈속 정수기는 장터 느티나무 아래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글씨 하나하나가 재호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어머니가 이 편지를 숨기신 걸까요? 점심을 먹으러 온 도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도현아,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상한 말씀 하신 적 없니? 무슨 말씀이요, 엄마? 그냥 젊었을 때 일 말이야. 도현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들어 자꾸 과거 얘기만 하시네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사실 도현이에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엄마의 첫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원망까지요. 그날 오후 혼자 있을 때 서랍을 더 뒤져봤습니다. 혹시 다른 편지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의 일기장 뒤편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어요. 이번엔 제가 쓴 편지였습니다. 재호야, 왜 안 나왔니? 나는 기다렸는데. 미처 붙이지 못한 제 편지였어요. 어머니가 가져가신 모양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그때 일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1985년 가을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재호를 처음 만났어요. 저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배추를 사러 갔고 재호는 책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좋던 날이었어요. 아가씨, 책 좋아하세요? 재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수줍음이 많던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도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언젠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요. 그의 꿈을 들으며 마음이 뛰었습니다. 그 후로 매주 장날이면 만났어요. 처음엔 책 이야기였지만 점점 서로의 꿈과 일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수가, 나랑 결혼해 줄래? 어느 날 재호가 갑작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직 군대를 가야 하지만 돌아오면 꼭 선생님이 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런 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박재호라고? 그 집 아들 말이니? 네, 어머니. 집안도 가난하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더구나. 그런 남자와 무슨 미래가 있겠니? 하지만 재호는 꿈이 있어요. 선생님이 되려고. 꿈으로 밥 먹고 사니? 정수가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른다. 그날 밤부터 어머니의 감시가 시작되었어요. 장터에 나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재호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다 가져가셨어요. 엄마, 편지 좀 붙여주세요. 그런 편지는 붙이지 않겠다. 포기해라. 왜 제 인생을 엄마가 결정하세요? 내가 나중에 고생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재호가 편지를 보냈지만 저는 받지 못했고 제가 쓴 편지도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호는 약속 장소에서 저를 기다렸지만 저는 집에 갇혀 나갈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좋은 분을 소개받았다. 공무원이고 집안도 반듯하단다. 그분이 제 남편 김대수 씨였어요. 착하고 성실한 분이었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강요로 그해 겨울에 결혼했어요. 신혼 첫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 좋아한 적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남편과 살았어요.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며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지도 않고 바람도 피우지 않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늘 재호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재호를 찾을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아이들도 있고 세상 시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들을 다시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행복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오는 것 아닐까요? 창밖으로 눈이 그쳤습니다. 하얀 마당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했어요. 재호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에게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게다가 도연이가 알면 뭐라고 할까요? 동네 사람들 눈치도 봐야 하고요. 그때 옛날 동창 모임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거기서 재호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동창 모임 공지를 받은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고등학교 동기들이 30년 만에 모인다는 소식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참석하지 않았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엄마, 정말 나가실 거예요? 도현이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이런 모임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가끔은 옛 친구들도 보고 싶구나. 사실 재호 소식을 듣고 싶었지만 아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모임 당일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무난할까 아니면 남색 원피스가 나을까? 결국 남편이 좋아하던 회색 블라우스를 선택했어요.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시내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동급생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 나이가 들어 처음엔 누군지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머, 김정숙 맞지? 나 기억 안 나? 영희가 먼저 알아봤어요. 학창시절 단짝이었던 친구였습니다. 영희야,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네. 남편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 많이 힘들었지? 그런 대로 견딜만 했어. 영희와 이런저런 안부를 나누던 중 문득 궁금해졌어요. 혹시 박재호 소식 들어본 적 있어? 박재호? 아, 우리 옆반에 있던 그 남학생? 응, 키 크고 책 많이 읽던. 맞다, 맞아. 그 친구 초등학교 교사 한다더라. 얼마 전에 은퇴했다는 얘기 들었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재호가 꿈꾸던 선생님이 되었다니요. 지금 어디 살아? 확실하지는 않은데 시내 어디선가 손주 돌보며 산다고 들었어.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약간 구부정한 어깨, 흰머리가 성성하지만 여전히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박재호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30년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재호도 저를 봤는지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맞지? 재호가 먼저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네, 재호 씨.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재호 씨는요? 나도 비슷해. 선생님 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어. 꿈을 이뤘다는 말에 기뻤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어요. 만약 그때 함께했다면 그의 꿈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을 텐데요. 모임이 시작되고 각자 근황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재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3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평생 혼자 살면서 제자들이 제 가족이었어요. 혼자 살았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갈 때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수가,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할까? 할 얘기가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도현이가 늦는다고 걱정할 텐데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몰랐어요. 좋아요. 호텔 1층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때 왜 안 나왔어? 재호의 첫마디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군대 가기 전날 밤 편지 받지 못했어. 느티나무 아래서 기다렸는데. 편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어머니가 숨겼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편지 받지 못했어요. 그럼 내가 그냥 사라진 줄 알았겠구나. 재호의 눈에 깊은 서운함이 보였어요.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다 옛날 일인걸. 하지만 그의 표정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궁금했어. 왜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는지. 제가 어머니가 반대하셔서 아, 그랬구나.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시절엔 부모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웠다는 걸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잘했어?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아이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다 장성했죠. 그래, 다행이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30년의 세월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재호 씨는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직도? 바보 같지? 이 나이에 말이야. 재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재호가 저를 잊지 못했다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걸까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이 있는데요. 도현이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엄마 늦으셨네요. 어떠셨어요? 그냥 옛 친구들 많이 만났다. 좋으셨겠네요. 사실 좋았는지 괴로웠는지 모르겠었어요.
재호를 다시 만난 건 기뻤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시간들이 너무 아깝기도 했고요. 그날 밤 재호가 남긴 연락처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미 6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의 결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재호의 연락처를 손에 쥐고 사흘을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하다가 결국 시장에 나가기로 했어요. 집에만 있으니 생각만 깊어졌거든요. 오랜만에 나선 오일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배추를 파는 할머니, 생선을 손질하는 아저씨, 떡을 찌는 구수한 냄새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문득 30년 전 재호와 처음 만났던 그 자리가 보였습니다.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굵어진 나무 둥치에 손을 대고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아줌마, 뭘 그렇게 보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떡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아줌마도 젊었을 때 여기서 연애하셨나 봐요. 요즘도 젊은 사람들이 이 나무 아래서 만나더라고요. 사장님의 말에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젊은 사람들만의 자리라고 생각하니 괜히 민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현이 차가 보였어요. 일찍 왔나 보다 생각하며 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시장 좀 다녀왔지. 혹시 동창 모임 이후로 누구 만나신 일 없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니? 이웃집 김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엄마가 호텔에서 남자분이랑 커피 마시는 걸 팠다더라고요.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이 동네에서 비밀이 있을 수 없다는 걸 깜빡했어요. 그게 엄마, 설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남자 만나시는 건 아니죠? 도현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옛 친구를. 옛 친구라고요?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남자친구를 만나세요? 도현아, 말 조심해라. 저는 아버지가 불쌍해서 그래요.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 생각을 하시다니. 아들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 남편에게 미안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내 아버지한테 미안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하지만 뭐예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김씨 댁 할머니 남편 죽자마자 남자 만난다고 수근거릴 텐데요. 그런 건 상관없어. 엄마는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애들도 있고. 도현이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결국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아직도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 나이일까요? 다음 날 오후 마음을 정하고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재호 씨, 저예요. 정숙이. 아, 정수가. 연락을 기다렸어. 시간 있으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어디서 만날까? 시내 공원은 어떠세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으로요. 공원 벤치에서 재호를 만났습니다. 낮에 만나니 더 자연스러웠어요. 무슨 걱정이 있어 보이네. 아들이 알았어요. 우리가 만난 걸요. 아, 그랬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호는 잠시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정수가, 우리가 뭘 잘못했지?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왜 숨어야 해? 재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재호 씨도 힘드시죠? 사람들 시선이. 솔직히 말하면 신경 쓰여. 하지만 더 신경 쓰이는 건 너야. 그때 재호가 털어놓았습니다. 정수가, 사실 그때 잡고 싶었어. 너를 더 힘들게 할까봐 물러섰지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말이야. 군대에서 편지를 썼어. 돌아가면 데려가겠다고. 편지를 썼다고요? 응. 하지만 보내지 못했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서. 재호도 저만큼 힘들었구나 싶어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요.
미안할 건 없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힐끗힐끗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수가, 나는 괜찮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들이 많이 반대하나? 네.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고. 재호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겠네. 재호 씨. 괜찮아. 이해해. 하지만 재호의 표정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또다시 다른 사람의 결정에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20살 때는 어머니 때문에, 이제는 아들 때문에요. 그날 밤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할까요?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왠지 미소가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게 아닐까요? 재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지? 정말 잘못한 게 있을까요? 서로 그리워하고 만나는 게 죄가 될까요? 이번에는 제가 결정할 차례였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밤을 새운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상쾌했어요. 오랜만에 마을 뒷산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생각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일까요? 아니면 제 마음일까요? 숨이 차올 때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한눈에 보였어요. 아침 햇살을 받은 기와집들,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들, 그리고 느티나무가 서 있는 장터까지.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요. 집으로 돌아와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호 씨, 저예요. 정수가, 벌써 일어났네.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요. 어디서 만날까? 시내 도서관 앞으로 오세요. 도서관은 재호가 젊은 시절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시간에 맞춰 왔어요. 여전히 성실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여기서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어. 재호 씨가 꿈을 키운 곳이잖아요. 우리는 도서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흘끔거렸지만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재호 씨, 저희 친구로 지내요. 재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친구. 네. 30년 전에 정수기와 재호는 이별했지만 지금의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잘. 사랑은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연인 사이의 사랑, 부부 사이의 사랑, 그리고 깊이 이해하는 친구 사이의 사랑도 있고요. 재호가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재호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 사랑을 꼭 예전 방식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수가, 우리 나이에 맞는 사랑이 있을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사랑 말이에요. 재호가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더 아름다울 수도 있겠네. 도현이도 설득해 보려고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괜찮아. 분명히 이해해 줄 거야. 우리는 손을 맞잡았어요. 연인들의 손잡기와는 다른 깊은 우정의 악수였습니다. 그날 오후 도현이가 왔을 때 솔직하게 말했어요. 도현아, 엄마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분과 친구로 지내고 싶다. 친구요? 서로 외로운 나이잖니. 가끔 차도 마시고 책 이야기도 하고 싶어. 도현이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끝뿐이에요. 그럼 이 나이에 무슨 딴 생각을 하겠니? 그래도 사람들이 도현아, 엄마도 사람이야. 친구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되지 않을까? 아들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엄마를 응원할게요. 고마워, 아들. 그 후로 재호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조용한 찻집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재호가 제안했어요. 정수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는 게 어때? 무슨 일이요? 작은 북카페 같은 걸 열어보는 거야. 나는 아이들 가르친 경험이 있고, 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잖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남편과 살 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정말로 작은 북카페를 열었어요. 마을 어귀 낡은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느티나무 책방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아이들에게는 동화를 읽어주고 어르신들과는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호는 주말마다 와서 아이들에게 책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도연이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제가 활기찬 모습을 보며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밝은 모습은 오랜만에 보네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뭔가 할 일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 북카페를 열고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간혹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따뜻하게 지켜봐 주셨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재호와 함께 북카페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정수가 후회하지 않아? 뭘요? 우리가 연인이 되지 않은 걸 말이야. 저는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아니에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젊었을 때의 사랑은 열정적이고 아름답지만 지금의 사랑은 더 깊고 따뜻해요. 재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도 저처럼 고민하셨을까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며요. 이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남편도 심지어 그 긴 세월도요. 모든 것이 저를 지금의 정수기로 만들어준 소중한 과정이었으니까요. 편지는 책장 깊숙이 다시 넣어두었어요.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픈 추억이 아니라 따뜻한 추억으로요. 북카페 문을 열 때마다 생각합니다. 사랑은 놓쳤어도 인생은 여전히 제 앞에 있다고요. 64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느티나무에 새순이 돋고 있어요.